만약 당신의 하루 중 가장 강력한 순간이 잠에서 깰 때도 아니고 헬스장에 갈 때도 아니며 일하기 위해 자리에 앉을 때도 아닌 바로 잠들기 직전의 그 2분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평생 동안 그 2분을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해 왔다면 어떨까요? 여기 당신을 다소 불안하게 만들지도 모를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은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잠을 줄이고 주말도 반납하고 극심한 피로를 무릅쓰며 자신이 진심으로 믿었던 꿈을 위해 자신의 명예와 전 재산을 걸었던 사람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만 사람을요. 그들은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합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져 오고 머릿속에서는 똑같은 질문이 무한히 반복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이 아는 누군가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당신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그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사이의 격차가 재능이나 이운 혹은 인맥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진짜 격차가 훨씬 더 미묘하고 정밀한 무언가에 달려있다면 어떨까요? 평생을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전설적인 업적을 쌓아 올리는 사람 사이의 차이가 낮 동안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밤에 눈을 감을 때 어떤 마음 상태에 있었느냐에 달려있다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해볼 주제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배우게 될 내용은 단순한 동기부여용 거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신경과학, 양자물리학 그리고 서구과학이 이를 검증할 도구를 갖추기도 수천 년 전 고대 인도의 경전 속에 이미 기록되어 있던 지식들이 한데 어우러진 결과물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현재 시각은 몇 시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잠이 들 때 당신의 뇌 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으며 바로 그 무지 때문에 큰 손실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깨어있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 당신의 뇌는 신경과학자들이 흔히 베타 상태라고 부르는 모드로 작동합니다. 베타 상태는 논리 분석, 계획,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두려움의 주파수입니다. 베타 상태일 때 당신의 의식은 마치 문지기, 게이트키퍼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일일이 걸러내는 것이죠. 뇌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 전에 판단하고 의심하고 논쟁합니다. 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유용하지만 내면의 깊은 신념을 재프로그래밍하는 데는 걸림돌이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나타납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드는 상태로 전환되는 순간, 즉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주변이 부드러워지고 생각이 더 유연해지고 통제력이 약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뇌는 변화를 겪습니다. 먼저 알파파로, 그 다음에는 더 깊은 세타파로 진입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특정 경계를 최면 상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최면 상태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의식과 무의식 사이의 벽이 거의 투명해지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가장 정교한 철학서 중 하나인 만두키아 우파니샤드는 4가지 의식 상태를 설명합니다. 깨어있는 상태인 자그라트, 꿈꾸는 상태인 스바프나 꿈 없는 깊은 잠인 수슈프티, 그리고 이 3가지를 초월한 4번째 초월적 상태인 투리아입니다. 현대 신경과학에서 최면 상태라고 부르는 것은 고대 현자들이 가리켰던 바로 그 문턱, 즉 일반적인 깨어있는 의식과 심층 정신의 광대하고 제한 없는 지성 사이의 경계에 정확히 위치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졸면서 양손에 쇠공을 쥐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깊은 잠에 빠지는 순간 공이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의 잠에서 깨어났고 그는 그 중간 상태에서 떠오른 아이디어를 즉시 포착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가끔씩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연습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논리적 사고로는 도달할 수 없는 해결책들이 바로 그 경계의 공간에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개념적 돌파구 중 상당수는 책상에서가 아니라 편안하고 반쯤 의식적인 몽상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이들은 신비주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직관적이든 아니든 고대 문헌에서 잠재의식의 영역이라고 부르는 곳에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바꾸는 핵심적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잠들 때 잠들지 않습니다. 의식적이고 논리적인 뇌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 잠재의식은 오히려 더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잠재의식은 하루 중 다른 어떤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리그베드에서는 우주가 근본적으로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깊은 차원에서 모든 것은 주파수이며 생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놀랍게도 현대 물리학도 이에 동의합니다. 양자장 이론은 현실의 근본을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진동하는 에너지장으로 설명하며 관찰 행위는 이러한 가능성을 특정한 상태로 응축시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신의 생각은 현실을 수동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그 에너지장과 상호작용하는 능동적인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꾸준히 하는 생각, 특히 하루 중 가장 수용적인 순간에 하는 생각은 그 에너지장이 당신에게 되돌려주는 것에 불균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모델에서 잠들기 전 명상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의 가장 깊은 의도를 잠자는 동안 당신의 현실을 조직하는 시스템에 입력하는 순간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수면사원이라고 불리는 건축물을 지었는데 사람들은 이곳에서 특정한 의식 전에 잠을 자며 인도 치유 또는 문제 해결이 필요할 때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잠든 마음은 깨어있는 마음이 접근할 수 없는 지성에 접근할 수 있다는 관찰된 현실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 문화에도 이와 유사한 관습이 있었는데 아스클레피오스 신전과 같은 신성한 공간에서 잠을 자며 꿈을 통해 치유와 해답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습들은 단지 몇몇 문화권의 특이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고대 문명이 독립적으로 발견한 동일한 근본적인 진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수면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수면은 당신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지성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활용하지 않는 걸까요? 왜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루 중 가장 강력한 이분을 허비하는 걸까요? 바로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뉴스 다루, 소셜미디어, 논쟁, 비교, 불안감을 유발하는 콘텐츠로 신경계를 가득 채우고 그 진동 상태를 그대로 수면이라는 무의식적 프로그래밍 주기에까지 이어갑니다. 그들은 낮 동안 불평했던 두려움과 한계를 8시간 동안 그대로 강화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고는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현대 수면 연구는 이러한 오랜 이해가 시사하는 바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잠들 때의 감정 상태는 잠드는 순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수면 시간 내내 신경계를 통해 순환합니다. 불안한 상태로 잠들면 8시간 동안 불안을 연습하는 셈입니다. 만약 기대감에 부풀어 잠이 들면 8시간 동안 그 기대감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연습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잠재의식은 자신이 받는 감정을 지시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은 거의 노력 없이 기회를 끌어당기는 반면 똑같이 어쩌면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벽에 부딪히는 숨겨진 이유입니다. 운이나 우주의 특별한 선물이 아닙니다. 매일 밤 잠재의식에 주입되는 프로그래밍의 차이입니다. 한쪽은 매일 밤 잠재의식에 명확하고 일관된 신호를 보내는 반면 다른 쪽은 잡음을 보냅니다. 이제 실제 기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론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천이 있어야 소용이니까요. 이 방법은 가장 오래되고 심오한 탄트라 경전 중 하나인 비그얀 바이라브 탄트라에서 직접 가져온 것입니다. 이 경전에서 시바는 파르바티에게 확장된 의식 상태에 들어가는 정확한 방법을 설명합니다. 또한 이 방법은 현대 수행자들이 수면 프로그래밍 또는 요가 니드라 요가적 수면라고 부르는 것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요가 니드라는 잠재의식에 접근하고 영향을 미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자리에 들 준비가 되면 휴대폰을 내려놓으세요. 방 저편에 놓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려놓으세요. 잠들기 직전에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처리하는 마지막 것은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요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요가의 송장 자세인 사바사나로 등을 대고 누워 팔은 몸에서 살짝 떨어뜨린 채 완전히 움직이지 마세요. 목표는 마음은 고요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몸은 마치 이미 잠든 것처럼 편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체적인 준비 단계입니다. 천천히 호흡을 시작하세요. 억지로 조절하는 호흡이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것을 느껴보세요. 숨을 내쉴 때마다 근육이 조금씩 이완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몸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발밑의 표면을 느껴보세요. 하루의 일들을 잊어버리세요.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하면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고요함이 찾아오는 것을요. 그때 질문을 떠올려 보세요.
걱정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걱정은 이 일이 잘못될까봐 두려워라는 생각의 고리입니다. 반면 질문은 열린 질문입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무엇일까? 와 같은 질문입니다. 질문은 당신의 경력, 인간관계, 건강, 해결하려는 창의적인 문제, 이성적인 사고로는 내릴 수 없는 결정 등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주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99%의 사람들이 실수를 저지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는 순간 곧바로 답을 찾으려 애씁니다. 논리적인 사고가 작동하여 여러 시나리오를 떠올리고 논리를 구축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분석합니다. 이는 질문의 본래 목적을 무너뜨립니다. 의식적으로 답을 찾으려 애쓰는 순간 당신은 내면의 벽 뒤로 숨어버린 베타 단계로 되돌아가게 되고 심층적인 지성은 침묵하게 됩니다. 질문을 하고 그 결과를 내려놓으십시오. 질문을 한 다음 바가바드 기타의 표현을 빌리자면 행위의 결과를 내려놓으십시오.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에게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당신의 행위는 질문입니다. 결과는 당신이 맡기는 지성의 몫입니다. 질문을 어두운 흙에 씨앗을 심듯이 심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파헤치려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는 심리학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바로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불리는 것인데 인간의 뇌가 해결되지 않은 미완성 과제를 지속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관찰 결과입니다. 질문을 하고 의도적으로 답을 유보하면 뇌는 그 열린 고리를 미완의 과제로 여기고 밤새도록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되고 오래된 기억과 저장된 경험들이 관련 패턴을 찾기 위해 스캔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베다 경전에서 모든 창조물이 나오는 황금 자궁, 즉 히라냐가르바라고 불렀던 잠재의식이 개인의 기억을 넘어 윤기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른 것, 그리고 고대 문헌에서 우주적 지성이라고 불렀던 영역까지 뻗어나간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우파니샤드에는 야트핀데 타드 브라만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몸 안에 있는 것은 우주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개별 잠재의식은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지금까지 제기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는 우주적 지성의 장필드의 한 연결점입니다. 이러한 연습을 꾸준히 하면 예측 가능한 패턴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때로는 꿈속에서 생생하고 상징적이며 틀림없이 관련성이 있는 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루의 소음이 몰려오기 전 의식이 깨어나는 첫 순간에 답이 완벽하게 형성된 채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루 중 예상치 못한 만남을 통해 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책 한 구절, 우연히 듣게 된 대화처럼 발견이라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말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비국소적 상관관계, 즉 특정 주파수에 맞춰진 의식이 주변 환경에 상응하는 정보나 사건과 공명하기 시작하는 현상입니다. 당신이 그 대화나 만남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면의 상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고대의 경전은 이 점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파니샤드는 신은 느낌 속에 존재한다. 비아보히 비디아테 데바 라고 말합니다. 질문은 절망이 아닌 신뢰에서, 불안이 아닌 열린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부탁하는 데에는 의심이 없고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도 없습니다. 망설임 없이 아이는 완전하고 자연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그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자신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제공될 것이라는 내면의 우주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스크리트어 전통에서 슈라다, 즉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그 자질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한 진동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 중에 전달하는 모든 것의 매개체 신호입니다. 의심을 품고 질문하면 혼란스럽고 자기 모순적인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슈라다를 가지고, 즉 우주가 듣고 응답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고요한 확신을 가지고 질문하면 신호는 깨끗하고 일관성이 있으며 강력해집니다. 스와미 비베카난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영혼은 잠재적으로 신성합니다. 그 잠재력은 잠재의식 속에 있습니다. 그것에 접근하기 위해 수십 년간의 금욕적인 수행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잠들기 전 2분 동안 일관되고 진실하며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밤.
방이 어두워지고 하루가 고요해지면 스크롤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세요. 가만히 누워 숨을 쉬세요. 침묵이 찾아오도록 하세요. 그리고 침묵이 찾아오면 당신의 진짜 질문, 표면적인 소음 아래 숨겨진 질문, 당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질문을 떠올리세요. 그 질문을 믿고 간직했다가 놓아주세요. 당신의 뇌는 정확한 입력을 기다리는 슈퍼컴퓨터입니다. 당신은 인생의 대부분을 잠들기 전 두려움, 비교, 해결되지 않은 불안으로 채워왔습니다. 오늘 밤 뇌의 질문과 믿음을 채워주세요. 베다에서는 이를 상칼파 비즈냐나라고 불렀습니다. 의도의 과학인 것이죠. 현대에서 끌어당김의 법칙, 현실화, 잠재의식, 재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모두 이 고대의 이해, 즉 우주가 일관된 내면 상태에 상응하는 외부 현실로 반응한다는 깨달음의 반영입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법칙입니다. 그리고 정부나 기관의 법과는 달리 이 법칙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존속한 제국들은 이러한 내면의 비전에서 탄생했습니다. 세상을 바꾼 발명품들은 이러한 침묵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의학적 논리를 초월하는 치유는 이러한 내려놓음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고정되고 무관심한 세상 속을 움직이는 단순한 육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고대 격언처럼 소아마스미, 즉 나는 그것이다입니다. 잠시 인간의 형상을 빌려 입은 무한한 에너지의 장. 바로 지금, 오늘 밤, 당신의 개별적인 마음보다 더 거대하고 당신의 두려움보다 더 강력한 지성에 접속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단 2분만 할애해 보십시오.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온전한 신뢰를 보내십시오. 그러면 아침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